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왜 살펴보고 있냐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빛을 이해하지 광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적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러려면 빛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다. 했고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EX는 E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 그리고 여기 안에가 위상이라고 그랬죠. 페이즈. 그래서 페이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페이즈 차, 위상차가 무엇인지, 그래서 델타 파이는 K 델타 Z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쭉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 벡터와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벡터, 자, 여기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벡터 또는 프로파게이션 벡터, 이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웨이브 프론트의 방향 또는 파동의 방향을 정의를 할 때 K라고 하는 이렇게 벡터로 표시를 한 그림을 앞에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웨이브 벡터 또는 프로파게이션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벡터는 뭔지 알죠?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하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 안에는 속력에 해당하는 크기, 이동하는 빠르기, 스피드, 이렇게 스피드하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진행한다. 네. 그래서 만약에 X, Y, Z다. 그래서 X 방향으로 V라고 하는 크기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벡터라고 부른다. 벡터에는 방향과 크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웨이브 벡터에는 마찬가지로 방향과 크기가 포함이 되는데, 그 웨이브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K라고 표현합니다. K. 그래서 K를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K를 하고 화살표를 위에다가 표시를 해서 벡터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화살표를 표시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웨이브 벡터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게 크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하는 K, 이 K가 어디 있었던 거죠? 이 X는 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 할 때 여기 K가 있었죠. 이게 전파상수인 K가 됩니다. K. 그래서 이 웨이브 벡터의 크기는 전파상수인 K가 되고요. 이 K는 람다 분의 2파이, 그죠? 람다 분의 2파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 웨이브 벡터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 람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자, 그리고 K는 이런 그 웨이브 벡터는 뭐와 수직이냐면 페이즈 플랜하고
수직이다. 페이즈 플랜하고 수직이다. 컨스탄트 페이즈 플랜, 이게 위상이 동일한 플레인, 이게 뭐죠? 웨이브 프론트죠. 웨이브 프론트.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와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웨이브 프론트가 만약 이 방향이다. 그러면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웨이브 벡터,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벡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웨이브 벡터, 우리가 앞에 그 전파 상수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 대신에 이제 전기장 성분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죠? E x는 zt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z 플러스 y 제로 이렇게 표시했죠. 그런데 여기에 k 대신에 이렇게 웨이브 벡터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 웨이브 벡터 대신 또 이 z 대신에 자, 여기가 x, y, z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다. 이 방향. 그래서 여기가 x, y, z 위치이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임의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방향에 변이 벡터 r 벡터가 있습니다. r 벡터는 x 방향으로 x의 단위 벡터인 헥트, y 방향의 크기 y 헤트, z 방향의 크기 z 헤트. 자, x 헤트, y 헤트, z 헤트, 오랜만에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단위 벡터. 자, 크기가 1이에요. 크기가 1이고 방향만 정의를 하는 것이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표시해서 방향만 표시를 하고 크기는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이 방향으로 x 방향으로 x만큼의 크기, y 방향으로 y만큼의 크기, z 방향으로 z만큼의 크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이를 알 수 있다. 변이 벡터를 정의한다. 그러면 r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z 대신에 임의의 r 벡터를 넣고 시간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벡터 r 벡터를 이렇게 이걸 이제 내적이라 부르는데 두 개를 곱해줍니다. 벡터를 곱해준다. 자, 이건 뭐 다 한 거지만 벡터 곱에는 내적이 있고요, 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이렇게 있고 a 곱하기 b, a 벡터, b 벡터를 내적을 해주거나 외적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내적을 해주는 거예요. 내적. 이것이 외적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내적은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 곱한다.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 곱해준 것이 내적입니다. 자, 성분이 a x 방향, a y 방향, a z 방향, b가 bx 방향, by 방향, bz 방향이다. 그러면 a 내적 두 개를 내적을 해주면 같은 크기는 곱해주고 다른 크기랑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그것은 제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하고 x 헤트는 1이고요. y하고 y 헤트는 1입니다. z하고 z 헤트는 1이에요. 나머지 x하고 서로 다른 것들은 다 0이에요. y, z 또 0이고
다 0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남냐면 ax, bx, ay, by, az, bz만 남아요. 이것이 뭐다? 내적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내적은 영어로 내적은 영어로 이게 내적이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그냥 상식으로 프로덕트 내적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K 성분하고 그 웨이브 벡터랑 변이 벡터를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웨이브 벡터의 각각의 방향의 성분 곱하기 각각의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x 방 이게 표현하는 것은 x 방향으로 kx만큼의 전파가 되고 y 방향으로는 ky, z 방향으로는 kz만큼의 전파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적이다. 네, 웨이브 벡터, 프로파게이션 벡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제 전자 지금 이제 계속 확장되는 게 느껴지나요? 확장.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벡터가 아니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이 벡터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1차원에서 뭘로 바뀌었죠? 3차원으로 확장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KZ는 1차원이었습니다. 1차원. 근데 KR은 3차원이 되는 거죠. KR은 3차원. 그래서 1차원에서 3차원 공간상으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여러분이 정해놓은 방향으로만 빛이 갈까요? 아니죠. 사방으로 가겠죠.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공간상으로 빛을 정의를 내려야지, 전자기파를 정의를 내려야지 빛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웨이브 벡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지금 노란색 여기 이렇게 파는 플레인이 뭐냐면 웨이브 프론트가 됩니다. 웨이브 프론트. 우리가 동일한 위상, 같은 위상을 가지는 웨이브 프론트가 되고요. 이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직한 방향으로 전파가 일어나고 그것을 K 웨이브 벡터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거죠. 웨이브 벡터. 이 웨이브 벡터는 뭐하고 수직이다? 이 웨이브 프론트하고 수직이다. 웨이브 프론트 면하고 수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웨이브 프론트 안에 여러 가지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여기 위치에서와 여기에서 위치에서 전기장 성분을 보면 우선 우리는 하나의 원점에서 보면 여기서 R이라고 하는 변이를 알 수 있어요. 변이 벡터를. 그러면은 2의 R, T는 2제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R 이것도 다 벡터 플러스 파이 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러면 여기가 R 프라임, 여기는 R 프라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R 프라임 T는 2제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r 프라임 플러스 파이 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전기장의 크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웨이브 벡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맥스웰 웨이브 이퀘이션을 설명을 하려면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물리 일반 물리라든지 또는 전자기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 맥스웰 웨이브 이퀘이션은 뭘까요? 자, 뭘까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전자기파를 하고 있죠. 전자기파를 다루고 있고, 전자기파는 x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것을 살펴보면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 이렇게 됐죠. 이것을 웨이브 벡터를 적용해서 k 벡터를 적용하면 2의 r t e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k r 플러스 파이 제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R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겠죠. 이게 뭐다? 파동 함수다. 전자기파는 뭐다? 파동 함수다. 그럼 파동 함수를 뭘 만족시켜야 된다?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있겠죠. 자, 파동 방정식이 뭐였어요? 라운드 우리가 파동 함수가 일반적인 파동 함수가 psi라고 하면 psi x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v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psi가 x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y, z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다 적어볼게요. 제곱 y 제곱 z 제곱 이것이 v 제곱분의 t 제곱. 자, 그래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 있는 이런 모양의 뭐다? 파동함수. 3차원 파동함수. 파동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을 성립하는 것이 파동함수다. 그럼 이런 파동함수를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하는 어떤 파동 방정식이 있겠죠. 그걸 특별히 맥스웰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라운드 제곱 2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그 다음에 라운드 z 제곱 해가지고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뮤 제로 분의 1. 그 다음 라운드 t는 0이다. 이게 플러스네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걸 좀 파동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좀 수정을 할게요. 영은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파동 방정식하고 비슷한 꼴이 되죠. 네, 비슷한 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뮤 제로가 뭐하고 같다? v 제곱하고 같다. 그러면 얘는 v 제곱분의 얘는 뭐하고 같다? v 제곱분의 라운드 2 제곱 라운드 t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파동 방정식이 된다. 전파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됩니다. 맥스웰 이퀘이션, 맥스웰 파동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것은 뭐 전자기유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맥스웰 이퀘이션 네 가지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이 파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뭐가 구해졌다? 예, 이 파동 함수인 전자기파의 표현식이 여기로 여기서부터 도출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레이 웨이브의 해가 솔루션이 맥스웰 웨이브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뭐다? 이 플레이 웨이브의 식인 다음과 같은 EX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 이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를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맥스웰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구면파, 우리가 스페리컬 웨이브 때 이걸 서큘러 웨이브, 서큘러는 이제 2차원으로 가는 걸 이제 서큘러인데 스페리컬은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퍼져가는 우리 지구의 태양에서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빛이 전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큘러 같은 경우는 호숫가에 돌이 던져진 다음에 파동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쭉 파동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이제 서큘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프 여기 그림상으로는 이제 2차원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여러분 상상할 때 그냥 구면의 중심에서부터 사방으로 전파돼 가는 것을 스페리컬 웨이브 구면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면파의 전기장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E는 R분의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R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각 진동수고요. K는 전파상수, R은 중심에서부터 전기장 알고 싶은 전기장 위치까지 반지름, 웨이브프론트의 반지름. 자, 그리고 웨이브프론트가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제일 높고 낮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웨이브 같고 여기서 같은 위상끼리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일 높고 그래서 위상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위상이 같으니까 그럼 위상이 같은 데를 연결한 것을 웨이브프론트, 여기도 위상이 같은 것을 연결해서 웨이브프론트. 그런데 이것이 사방으로 웨이브프론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전파가 이루어진다.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전파된다. 전자기파가 전파돼 가고 있다. 근데 플레인 웨이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x 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 뭐 z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른 거는 얘는 z인데 얘는 r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번져가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앰플리튜드는 플레인 웨이브 전파 상수는 상수인데요. 그 크기가 상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리컬 웨이브에서는 이 r분의 a로 변하게 돼요. r분의 a로. 전기장이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R이 증가되면 이 전기장의 절대값 세기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줄는다? R분의 1로 어떻게 R분의 1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반비례해서 줄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공면파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분의 1에 의해서 줄어드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우리가 에너지 어떤 한정된 에너지가 E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에서 출력이 된다.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 웨이브 프론트 첫 번째 웨이브 프론트의 에너지들을 다 합쳐주면 뭐하고 같아야 될까요? 여기 에너지 초기 에너지 E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웨이브 프론트의 모든 점에서의 에너지를 다 합칩니다. 합치면 뭐하고 같아야 되죠? E하고 같아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에너지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넓은 면적, 초기에 좁았던 면적에서보다 점점점 면적이 넓어지면서 한 지점에서 에너지는 그 면적의 증가분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R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거죠. R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면파의 전기장식을 기억하실 때 R분의 A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E는 전기장이 아니고 에너지를 뜻합니다. 에너지. 좀 애매하네. 자, 우리 인텐시티로 합시다. 그래서 I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평면파, 네, 그리고 첫 번째 평면파, 두 번째 구면파, 이것을 일단 두 개를 살펴보면 평면파는 전파가 이제 K 방향으로 전파가 되는데 모든 진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이 된다. 전파가 된다. 같은 방향으로 전파가 된다. 그리고 웨이브 프론트는 동일한 위상으로 표시된 것을 웨이브 프론트라고 부른다. 위상이 같다. 네. 그리고 두 개 웨이브 프론트의 거리를
람다 파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파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면파 되고요. 평면파. 자, 국면파는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원 형태로 만들어지고 마찬가지 웨이브 프론트의 간격은 람다가 되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 전기장은 R분의 1의 반비례해서 R의 반비례해서 거리의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이 이제 평면파와 구면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 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버전스 빔. 평면파도 아니고 구면파도 아닌 다이버전스 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퍼펙트, 완전한 평면파가 존재하냐, 존재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결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평면파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끝부분에서는 평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평면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모두 평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 무한대,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전체가 면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면적의 에너지 인텐시티를 싹 다 모으면 이 모은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무한대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태양을 우리가 봐도 태양은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플레인 웨이브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가 진행해 갈 때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공면으로 이렇게 휘어서 나갑니다. 이렇게 끝부분에서 휘기 시작해서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다이버전스 빔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그 태양에서 지구에 이렇게 국면파가 오죠. 국면파가 이렇게 빛이 도달합니다. 근데 지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꼭 평면파가 도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 한정된 구간에서 평면으로 느껴지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면파 형태로 온다. 완벽한 평면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출발할 때는 평면파로 출발을 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이게 구의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것을 다이버전스 빔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버전스 빔인데요. 이 다이버전스 빔은 얘가 있어요. 얘가 첫 번째 렌즈에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초점 거리가 여기가 초점이고요. 원래 우리가 그 기하광학적으로 보면 이 점에서는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 점이 한 개처럼 보이는데 파동광학 입장에서는 여기서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봤을 때 여기서 다이버전 빔이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 돼서 평면파로 왔다가 다시 다이버전스 돼서 이렇게 렌즈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한한, 이게 완전한 한 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이런 것이 다이버전스 렌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레이저에서 빔이 출력이 될 때 보면 빔이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거 어디 갔지? 네. 처음에 나올 때는 빔이 평면파처럼 나오는데 점점 이렇게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퍼져가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레이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빔이 나오는데 이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올 때는 아주 작은 국소 부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출력이 되지만 이렇게 출력된 후로는 이 빔이 퍼져가는, 그래서 이것이 뭐 한 1m, 2m 정도에서는 그 빔이 커지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100m 이렇게 가서는 아주 큰 모양의 그 빔 사이즈가 아주 크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다이버전스 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이런 평면파 또는 구면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다이버전스 빔을 많이 다루고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에 대한 것도, 그리고 플레인 웨이브, 또 스페리컬 웨이브, 구면파, 또 다이버전스 빔, 이런 것들, 또 어떤 걸 했었냐면 앞에서 웨이브 벡터, 또 또는 프로파게이션 벡터 이런 전기장 성분의 공간적인 그런 그 전기장,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또 이제 맥스웰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한 것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디서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가, 어떻게 확장되어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것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